안녕하십니까, 문노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수성가한 건물주의 비율은 얼마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물은 최고 중심가 아주 비싼 자리에 있는 빌딩 몇백억짜리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대에 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더 없을 거예요. 대부분 회사 법인에서 들고 있고 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들고 계신 게 많습니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의사 하시던 분들은 지금보다 더 돈을 쓸어 모았죠. 현재 전문직 중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세 부류 정도 되겠네요. 변리사까지. 근데 변리사 사실 솔직히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변리사, 의사, 그 다음에 회계사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의사, 약사, 그리고 세무사 이런 분들은 연봉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일반 대기업 사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친구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전문직 분들 돈을 워낙 많이 쓸어 담았으니까 이런 분들이 재산 축적을 해서 그렇게 시내에 있는 빌딩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물주들은 원룸 상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소형 건축물들에 대한 건물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과연 자수성가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 있을까요? 물론 저도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없이 살았거든요. 책에도 잘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저희 주택 월세 살았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러다가 이렇게 한 8년 9년 사이에 다 일어난 건데요. 지금은 그래도 훨씬 옛날보다 여건이 좋죠. 이렇게 암막 커튼도 있고. 어찌됐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6만 명 넘게 보신 영상이 있는데요. 조회수가 6만이 넘었어요. 뭐냐면요, 10억 있으면 내가 상위 몇 프로인가? 이 내용입니다. 웃기죠? 10억 있으면 작년 기준으로 6.1%, 그 전년도 기준으로 5.8%입니다.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반에 40명 있으면 2명 안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반에서 40명? 그 당시에 있었겠죠. 그럼 반에서 2, 3명 해본 적 있어요? 못하신 분 훨씬 많잖아요. 물론 강남, 근데 마용성, 강남 인근에 마포, 용산 이런 데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런데 집 한 채 있으면 다 10억 넘어가지만 그런데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고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영상 올리면서. 제가 주변에 쭉 봤는데 10억을 넘게 갖고 계신 분들, 건물로 순다산으로 대출을 빼고 건물과 아파트, 차 등등으로 해서 제가 우리 서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소형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해수동이죠. 해운대 수용 동네 같은 데는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그거 안 되는 곳도 다른 곳은 있지만 잘 없어요. 그러면 건물 하나 있고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얼추 10억 된다고 봐야죠. 그쵸? 물론 대출이라고 하면 조금 미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상위 5% 안에는 들은 분들이잖아요. 상위 5% 전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쭉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만 자수성가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건물이 없는 사람들은 건물을 살 멘탈이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건물이 있어야 나도 사볼까 해서 대출 또 끼고 레버리지를 껴서 보증금 끼고 사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보고 자라면 못 삽니다. 대부분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 순자산은 자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순자산의 수준이 한 10억 초반대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 공무원 등등 아니면 사업했던 분들 많죠. 여러 경로로 이렇게 건물을 갖고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시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한 10억 좀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받는 30억 넘는 자산가들은 상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 진짜 물품으로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올라와서 월세를 2천만 원 이상 받는다. 월세를 2천만 원 받는 건물주들은 제 주변에 꽤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받는다?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목표가 된 겁니다. 물론 부산 말고 서울이나 경기권은 또 다른 분들이 많겠죠. 더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은 기회의 장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갭투자를
타이밍 맞게 잘하신 분들은 뭐 20억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예. 부산에서 투자해서 20억 보신 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 수준으로 봤을 때, 부산 소득가 이런 집값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뭐 강남 사시는 분들은 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월세를 2천만 원 이상 받는 30억 이상의 건물주들은 대부분이 상속이다. 제가 봤을 때 부모 세대한테 물려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건물주 중에 1%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한 건물주들 대부분이 한 10억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다. 네,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부산도 이제 해수동 조정지역이 풀리고 좀 투자의 기회가 다시 온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열심히 또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건물주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봤고요. 부동산이나 원룸 매수에 관한 컨설팅, CCTV, 그리고 인터넷, 원룸에 인터넷 비싸게 쓰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랑 샤시 이렇게 도배 관심 있으신 분들, 저렴하게 공장 제품을 받아보실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실전적인 책이니까요. 봐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등에서 10% 할인 받으면 14,400원. 저렴하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